돈 안 내면 더 이상 미군 지원도 없다. 트럼프 그 한마디에 미국 의사당 전광판에 빨간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그에 이어진 한국의 초강수 반격, 분담금 6조 원 거부. 그날 이후 30년 동안 유지되던 불평등 조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예상 밖의 반격을 눈으로 확인한 미국 안보수석은 황급히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군 없으면 한국은 끝장이야. 라고 으름장 놓던 미 국방장관마저 결국 분담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상 못한 CIA 비공개 문건 한 줄이 국정원 전산망에 포착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충격의 사건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에단 로웰이에요.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겸하며 국제안보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제 눈앞의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1994년부터 이어진 세 개의 그래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모양으로 곤두박질 쳤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저항하다가 결국엔 굴복했죠.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동료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점쟁이인가. 에단, 한국은 그냥 자네 데이터 시트일 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CIA 파견관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에단, 당신의 분석은 완벽하지만 저희 팀이 출처불명의 1급 비밀로 분류된 암호화된 통신을 포착했습니다. 아직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제3국과의 교실량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한국이 곧 분담금 6조 원을 거부할 거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거나 막을 생각해야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제 아내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30년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하지만 더 깊은 곳에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추가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 국방부 스크린에 뜬 붉은 글씨. 모두가 이번에야말로 한국이 무릎 꿇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편집장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에단, 이번에도 자네 분석대로 되겠지. 틀리면 당신 경력은 그걸로 끝이야.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모든 것이 걸린 예측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젊은 분석가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석님, 이상합니다. 지금 한국 내부에서 저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의견이 아닌 섬뜩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애써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책상 위로 믿을 수 없는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워싱턴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다르다. 이번엔 단순한 협상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저는 가방을 3개 움켜쥔 채 축축하게 땀이 스며드는 제 손바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불안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알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만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믿을 수 없는 문서는 바로 자주국방 로드맵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쇼는 늘 있었어. 결국엔 백기를 들게 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 증시, 방산주 일제히 폭등.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문서에 적힌 섬뜩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단계 기술 국산화, 2단계 양산, 3단계 완전 자주.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잠자던 호랑이가 마침내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젊은 분석가 케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수석님,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잠시 후 뉴욕에서 전해진 한국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듯 무겁게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코웃음을 치며 되받아쳤어요. 그래, 그럼 한번 증명해봐. 한국이 진짜로 미국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회의가 끝나고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에 자주국방이라는 네 글자가 마치 낙인처럼 제 눈에 박혀 떠나지를 않았어요. 워싱턴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축축하고 습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아니야, 불가능해. 하지만 왜 이리 가슴이 불안한 거지? 제 안에 확신이라는 벽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뉴욕의 투자자들 앞에서 마침내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죠. 모두가 예상했던 부드러운 외교적 수사가 이어지던 그때 대통령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방위비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장내에 흐르던 평온한 공기가 칼에 베인 듯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자주적 방위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30년간 쌓아 올린 데이터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도착한 메시지. 긴급 회의 소집.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을 겨눈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것이 그날 충격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워싱턴 국방부의 심장부에서 벌어질 거대한 패닉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새벽 워싱턴 국방부의 창문 너머로는 붉은 경광등, 불빛만이 어른거렸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된 회의실에는 진한 커피 향과 사람들의 땀 냄새가 진동했어요. 대통령의 선언이 끝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모든 테이블 위에는 자주국방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문서 사본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죠. 한 장군이 의자를 뒤로 세게 밀치며 소리쳤어요. 저건 블러핑이 아니야. 한국은 진짜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손등 위로 시퍼런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프리젠테이션 리모컨을 잡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여전히 2.8% 수준입니다. 미국 없이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미세하게 높아져 있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순간 젊은 분석관 케빈 우드가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위비 예산 30%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는 다시 한번 묵직한 정적이 흘렀어요. 만장일치라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월스트리트에서 한국의 방산주가 폭등하고 있다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시스템 플러스 15%, KAI 플러스 18%. 스크린 위로 새빨갛게 치솟는 그래프가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모두의 가슴에 꽂히는 듯했어요. 회의실 구석에서 한 참모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협상용 제스처가 아니라 아예 체제를 변환하려는 움직임 아닐까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설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제 손에 쥔 펜이 부러질 듯 휘었어요. 안 돼. 30년간 이어져 온 공식은 틀린 적이 없었어. 이번에도 아닐 거야. 하지만 제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같은 내용의 자막을 화면에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독자 방위 계획으로 미국의 압박에 도전하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수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은 깊게 숨을 내쉰 뒤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회의실에 남은 것은 종이장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깊은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저를 덮쳤어요. 설마 이번에는 정말로 다른 건가? 제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워싱턴의 패닉이 가시기도 전에 도쿄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일미군 주둔비 재검토 공식 착수. 한 장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일본까지 설마 한국이 이 모든 일에 방아쇠를 당긴 건가? 모두가 한국이 쏘아 올린 신호탄에 다른 나라들이 반응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신호탄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야. 너무 빠르고 너무 조직적이야.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CIA 요원이 말했던 서울 중심의 이례적인 교실량과 1급 비밀 문건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지어 필리핀, 그리고 독일까지. 이건 도미노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합창이었죠. 설마 한국이 공개적으로 던진 자주국방 로드맵은 전 세계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거대한 미끼이고,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물밑에서 진짜 신의 한 수를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국제적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는 제 기자 인생 전부를 건 추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방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워싱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만약 이게 정말로 세계적인 판도 변화의 시작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틀렸던 건가? 제 20년 경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조각배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는 워싱턴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을 GDP의 3.5%로 상향 조정. 국방부 부국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관련 자료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GDP의 3.5%를 국방비로 올리겠다고. 이는 약 8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죠.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과거 데이터들을 다시 들춰보았지만 제가 만든 모든 예측 모델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2.5%를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건 계산된 카드가 아니야. 저들은 정말로 실천하려는 거야. 한 장군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힘을 갖게 돼 미국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저는 본능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참모가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랬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논평했어요. 한국, 미국의 압력 대신 독립을 선택하다. 뉴욕타임스 역시 30년 공식이 무너진 순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때 케빈이 흥분된 목소리로 새로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KF-21, 천궁2, 현무, 수리온. 이 무기들은 이미 나토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크린 위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무기들의 사진이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월가에서는 KAI, 한화, LIG 넥스원 같은 한국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조슈아는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힘주어 꺾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내가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논리가 틀렸다는 말인가. 국방부 장관이 한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외 전략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그 한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펜타곤 앞을 정처 없이 걸었어요.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지나가는 차창마다 CNN의 자막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새로운 자주국방 기준 마련. 빗방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기준 그 자체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제 기사로 써야만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럽의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폴란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선택하다. 뉴스룸의 대형 TV 화면에 KF-21 전투기와 현무 미사일의 사진이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기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뉴스룸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나직이 속삭였죠. 이건 진짜다.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렸어. 곧이어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가 한국과의 K방산 협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었죠.
기자회견장에 선 호주 국방장관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신뢰성과 뛰어난 기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중동의 선택이 이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사드 대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천궁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장군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속삭였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무기를 택하겠다고. 나토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이제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국제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하염없이 두드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었는데 말이야. 모든 것이 제 상식을 벗어나고 있었죠. 서울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의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KF-21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치자 현장에 있던 각국의 대표단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사회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제 K방산이 바로 세계의 표준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독일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가 심각한 기술 결함으로 지연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국의 F-35 전투기는 천문학적인 유지비 문제가 대서특필되었죠. 그 옆에서 한국의 KF-21은 가성비와 품질을 동시에 잡았다는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한 젊은이는 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보다 한국을 더 믿어요. 그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최고의 무기를 납품하죠. 월가의 투자자 조슈아는 CNBC에 출연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저는 읽고 있던 보고서를 조용히 덮으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그들은 미국을 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책상 위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군사 전략의 기준. 이제는 한국. 제 오래된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BBC 기자가 진지하고 무거운 어조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총리, 한국의 자주적 국방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었다 하며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독일까지 말도 안 돼. 곧이어 일본 총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하며 지지한다. 오랜 숙적 관계였던 일본의 이례적인 발언에 국제 언론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유럽도 즉각 합류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죠. 파리, 베를린, 런던의 거리 전광판에는 이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호주, 캐나다, 영국이 연이어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안에서 한 장군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죠. 이건 외교적인 고립이 아니라 상황의 완전한 역전이야. CNN은 헤드라인을 통해 한국, 미국의 최후 통첩에 정면으로 맞서다 이라고 보도했어요. BBC 뉴스는 한국,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었어요. 서울 광화문에서는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이 소식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어요. 드디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해졌다. 저는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고립당하고 있었잖아. 백악관 대변인은 서둘러 브리핑을 열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래프가 계속 떠 있었죠. CNBC 앵커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본 거야.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제 시야에 들어온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이 그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제 가치관과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청와대 기자회견장. 그곳은 마치 총성 없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한 곳을 향했고 터져 나오는 플래시의 섬광 속에서는 희미한 오존 냄새마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수십 개의 국기 앞에 선 한국 대통령의 눈빛은 그 모든 광경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 옆에 앉은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기자마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마이크를 조절한 뒤 정면에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굳은 입술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그가 그러나라는 단어에 힘을 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에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단호함과 여유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진정한 동맹이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외신 기자들이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종속적인 관계도 거부합니다. 종속 관계 거부. 그 단어가 통역기를 통해 흘러나오자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광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얼굴 위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옆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죠. 이제 우리도 드디어 당당하게 독립했어. 그 옆에 있던 백발의 노인은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강경한 독립을 외쳤지만 동시에 협력의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힘과 품격을 모두 갖춘 외교의 전형입니다. 반면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죠. 대변인, 방금 한국의 선언은 지난 70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의 사실상 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불안한 표정 위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의 모니터를 통해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쪽은 존엄을 되찾은 자의 여유, 다른 한쪽은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는 자의 당황스러움.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오만함을 전 세계의 시험대에 올린 거야. 바로 그때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민요인 아리랑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고개를 넘으면서도 노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리랑.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 리 없는 외신 기자들조차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강한 자부심과 회한에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시에 제 휴대폰 속보창에 믿을 수 없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주 국방특별법,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분열로 가득한 워싱턴 정치에 익숙한 저에게 만장일치라는 단어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에단,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네가 예측 가능하다고 했던 그 나라가 지금 세상을 뒤집고 있어. 당장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뭘 놓쳤는지 기사를 써. 변명 말고 진실을 쓰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CNN은 메인 헤드라인으로 한국, 품격 속에서 독립을 완성하다를 뽑았고, BBC는 품격 있는 독립, 한국이 새로운 교과서를 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그들의 용기와 지혜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제 기자 인생을 다시 시작할 보고서의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 그들은 우리의 종속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정한 파트너였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 지난 세월의 오만과 편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기록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의 첫 장을 기록해야 할 의무를 가진 증인.
그것이 제 마지막 소명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회의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핏발선 눈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대로 한국을 놓칠 수는 없어.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쥐어야만 하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절박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그때 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이 끝까지 자주국방을 고집한다면 전면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하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희망이 사라진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은 국무부의 젊은 아시아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그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닥치게. 기자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던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이런 낡은 협박이 통할 거라 믿는 걸까? 아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협박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언가에 대한 공포의 발현이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서 신의 한 수와 1급 비밀 문건에 대한 추적이 미친 듯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오만함의 끝은 어디일까?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서울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은 워싱턴의 절박함과는 정반대의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상의 선한국의 대변인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동맹의 가치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협박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우리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세계는 이 품격 있는 대응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진짜 카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제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브리핑이 끝나기 무섭게 바르샤바와 캔버라, 이아드에서 거의 동시에 긴급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폴란드, 호주, 사우디 등 7개국은 K방산 기술 공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자주국방 기술 동맹을 출범시킨다. 워싱턴은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분담금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블록의 탄생. 이것이 바로 한국이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던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동맹의 등에 칼을 꽂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시대착오적 제국주의의 몰락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한국을 리스펙트한다는 해시태그로 뒤덮였죠. 며칠 후 브리셀 나토 본부 프레스룸에서 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의 속삭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델은 미국이 아니야. 모두가 한국을 보고 있어. 미국 의회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노장 상원의원이 방송에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잃는 것이 아니오. 우리 스스로의 명예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균열.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제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젊은 분석가 케빈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바로 CIA가 감청했던 1급 비밀 문건의 최종 요약본이었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IA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한국 주도의 이 비밀 협상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설마 가능하겠어? 나는 워싱턴의 뿌리 깊은 오만함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 한쪽에 서울 광화문의 시민 인터뷰 영상이 팝업으로 떴습니다. 백발의 한 노인이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킵니다. 그의 눈물은 과거의 서름이 아닌 마침내 얻어낸 존엄의 증거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증권 시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 발언 이후 한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돈의 흐름이 세계 경제가 한국의 새로운 동맹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CNN 긴급 분석 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제 기사를 인용하며 마침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협상 공식은 오늘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이 그 공식의 종언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송을 끄고 조용히 노트북에 마지막 보고서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규칙의 파괴자,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된 나라. 미국의 저항은 끝났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저물고 품격과 존엄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첫 문장을 기록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손에 쥐어져 있던 협상 카드가 이제는 한국의 손에 의해 뒤집힌 순간이었죠. 자주국방의 로드맵,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흘린 땀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국을 따르고 배우려는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